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우리가 부부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 뭐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5대5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낼 때 법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특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할 때 요런 1주택 특례가 한 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요. 자, 앞에 다시 한번요.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돼요. 집이 한 채 있어야 됩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주택은 공동명의다. 자, 그랬을 때 납세 의무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부터. 원래 종부세는요. 인별 합산과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집이 한 채가 있고요. 부부가 5대5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입니다. 그럼 이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이제 국가가 부과할 때는 말이죠. 대원칙이 자, 지분별로 공시가격을 갖다가 만약 지분이 5대5다 그러면은 50%씩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50% 들고 온 그 금액에다가 자, 이때는 말이죠. 1주택이 아니에요. 이때는 2주택자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9억을 뺍니다. 우리가 1주택자는 12억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9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종부세 계산하고 납부를 하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납부를 하고 그래서 인별 합산과세라는 거죠. 인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 가지고 자기 지분만큼 들고 와서 종부세를 갖다가 낸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집이 한 채밖에 없지만은 이 사람 한 채, 이 사람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2주택으로 이제 법에서는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있잖아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 세액공제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는, 자, 눌러보시면요,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동명의는요,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9억을 빼고, 그 다음에 각종 세공제 하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부부 공동명의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 그렇다고 집이 두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채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좋다. 그러면은 공동명의라면은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서 신고해라. 몰아서 신고해.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100%를 다 들고 옵니다. 이 사람이 되었건 이 사람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지분율이 큰 사람이에요. 지분율이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6대4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5대5가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럴 때는 말이죠. 정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부인이 신고를 하든 아니면 남편이 하든 한 사람한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종부세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시가격에다가 자 12억을 뺀다 그랬죠? 1세대 1주택. 따라서 지금 특례는요. 남편한테 만약 몰아줬다. 그러면은 남편이 12억을 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2억을 빼는 거,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거, 요 두 가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는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암기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령자는 6, 2, 3, 4. 그죠? 60세, 65세, 70세 이렇게 구간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구간은 3개고 5년 단위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2, 3, 4로 간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구간이 똑같아요. 이렇게 3개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외운다? 5, 2, 4, 5로 외우라 그랬죠. 5, 2, 4, 5.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 동시 적용이 가능하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장난이에요.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도는 80%까지 그렇죠. 80%. 요거하고 요 구간이면 이제 90% 아닙니까? 그런데 한도는 80%까지. 이제 나머지는 자유롭게 조합을 하면 돼요. 자,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은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납세자가 이 특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국가는 만약 신청을 안 하면요, 국가는 원칙대로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5대5 공시 가격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남편한테도 종부세 고지하고 부인한테도 종부세 고지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한테 몰아서 가자. 그랬을 때는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특례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서는 어디입니까? 종부세의 납세지는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뭡니까? 소득세를 따라가라 돼 있죠.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속한 그런 주소지 있잖아요. 예,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특례를 신청하면은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특례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